형, 이거 CG로 찍었지? 형, 핵폭탄 안 쓴 거지? 왜 웃고만 있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 원적 포탄을 만들어낸 원폭의 아버지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 영화 오펜하이머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오펜하이머의 예고편 리뷰,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모든 비하인드들을 싸그리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했습니다. 가자!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또 한 줄이야.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슬펐을까? 아우, 참 외롭게 가신 분이라 마음이 안 좋았다. 이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설명. 오펜하이머는 원적 폭탄을 만들어낸 원폭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로 당시 핵폭탄 개발 목적의 초대형 극비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의 가장 큰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핵폭탄을 나치 정권의 히틀러보다 먼저 개발하는 거. 그렇게 당대 내노라 하는 미국의 모든 과학자들, 대략 20명가량의 노벨상급 과학자들이 총동원되었고, 이 중 주인공 오펜하이머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펜하이머는 인구 수십만을 소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제작해냈고, 이번 영화엔 이 핵무기가 제작되는 과정들, 또 실전에 투입되는 과정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에서 죄책감을 갖게 된 인간 오펜하이머의 모든 면면들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일단 정식으로 공개된 이번 티저 예고편, 폭탄이 터지는 과정이 반대로 재생되고 다음 장면에 보이는 누군가의 눈동자. 네, 이번 영화의 주인공인 오펜하이머가 눈을 뜹니다. We imagine a future, and our imaginings horrify us.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만든 미래를 상상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They won't fear it. 실제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바가다드 기타를 인용하며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W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Vishnu is trying to persuade the prince that he should do his duty. To impress him, takes on his multi-armed form and says,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Until they understand it. And they won't understand it. 이번 티저에는 오펜하이머의 첫 번째 핵실험, 미국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트리니티의 실험 과정들이 등장하고 이론을 통해 가능성을 입증하고 마침내 폭탄을 터뜨리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CG 없이 말이죠. Till they've used it. Theory will take you only so far. Trust it. With such a weapon. But we have no choice. 이곳은 뉴멕시코 엘러모고도의 공군기지. 이 30m 높이의 철탑 꼭대기에 당시 가젯이라 부르던 폭탄을 설치하는 모습인데, 여기엔 오펜하이머와 이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맷 데이몬이 연기하는 레슬리 그로보스의 모습도 보이고요. 실제 트리니티의 첫 실험 당시 줄기차게 내린 비덕의 실험이 연기되었었는데 이 고증들까지 여지없이 담아냅니다. Tell the truth. About what's happening here. 결국 이 기괴한 모습의 핵폭탄 가젯이 세계 최초, 인류 최초로 폭파하는 모습을 끝으로
오펜하이머의 티저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번 영화 내선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가제, 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 폭탄 리틀보이, 또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폭탄 팬맨까지 아주 상세하게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듯 오펜하이머는 인류 최악의 무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냈지만 사실 이 무기들을 실제로 인류 살상을 위해 쓸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기에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후 더 큰 살상력을 가진 수소폭탄에 적극 반대하고 이 수소폭탄 연구를 방해해보지만 결국 1949년 소련이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 이때 오펜하이머는 공산주의자로 내몰리고 평생 동안 미국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여생을 보낸 뒤 핵무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담배로 인해 후두암 투병 끝에 사망하게 됩니다. 네, 오펜하이머의 어떤 사진을 들여다봐도 담배를 물고 있을 만큼 정말 엄청난 애연가였고요. 이런 과정에서 오펜하이머의 심리적인 부담감, 그 고뇌의 시간들을 킬리언 머피의 명연기를 통해 보여줄 예정. 이번 티저에서 특히 놀란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이 양자 물리학을 표현하는 연출이 일품인데, CG가 아닌 실제 폭탄들이 터지는 장면들, 이 모든 장면들을 어떤 형태로 보여줄 것인지 다음 예고편을 통해 더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작품은 그 시절 산꼬맹이가 읽었던 그 작품, 25년 동안 오펜하이머에 대한 연구가 담긴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원작으로 제작되었고, 이번 영화에서도 여전히 놀라운 놀란 감독의 사단, 스위스 출신의 놀란 감독의 짝꿍, 이미 다양한 작품들을 함께한 촬영 감독 호이테 반 호이테마 참여, 할리우드에서 한창 잘나가는 음악 감독 테넷을 통해 놀란 감독과 호흡을 맞춘 루드비 고란손 참여,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프로듀서인 찰스 로벤까지 놀란이 다시 한번 드림팀을 결성했고, 그야말로 전례 없던 미친 캐스팅 라인업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먼저 놀란 감독의 페르소나 주인공 킬리언 머피, 지금껏 놀란 감독의 작품 속 조연으로만 출연했던 전작들과는 달리 2005년 배트맨 비긴즈에서 놀란 감독과 처음 같이 일한 이후 약 20년 만에 당당히 주인공 자리에 올라섭니다. 머피는 놀란 감독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복면을 무조건 쓰기로 유명했는데, 지난 덩케르크 캐스팅을 위해 놀란 감독이 전화하자 머피는 이번에도 머리에 뭘 써야 하나요?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일단 실제 오펜하이머와 굉장히 흡사한 싱크로, 이 킬리언 머피 특유의 눈빛과 마스크가 거의 찰떡인 수준이고, 주인공 킬리언 머피 다음으로 줄줄이 등장하는 쟁쟁한 라인업. 먼저 오펜하이머의 와이프 캐서린 키티 역을 맡게 될 에밀리 블런트. 네, 둘은 콰이어트 플레이스 2에서 한번 조우한 바 있고, 오펜하이머와 함께 핵무기 개발을 지휘했던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 레슬리 그로브스를 연기하는 맷 데이먼. 놀란 감독과는 인터스텔라 이후 두 번째 만남 되시겠고요.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자 원자력위원회의 회장 루이스 스트라우스를 연기하는 로다주. 이번 영화에선 오펜하이머의 맞은편에 있는 빌런과 같은 인물일 텐데,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엄맨이 형의 활약 또한 기대가 되고요. 스탠퍼드의 의대생이자 공산주의자, 오펜하이머의 전 여친이었던 진 테드록을 연기한 플로렌스 퓨, 미국의 물리학자 어니스트 로런스를 연기한 조시 하트넷, 수소폭탄의 아버지 에드워드 텔러를 연기한 베니 사프디도 등장합니다. 그 외 아직까지 배역이 결정되지 않은 배우 라인업, 먼저 놀란 감독과 함께 일했던 게리 올드만, 마이클 케인, 데이빗 다스말치안, 케네스 브레너.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케이시 플렉, 라미 말렉, 데인 드한, 잭 퀴드, 올리비아 썰비, 제이슨 클라크, 알렉스 울프, 매튜 모딘, 루이즈 롬바드까지 그야말로 이 형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 배우들은 싸그리 겁나 많은 배우들이 출연한 상황인데, 놀란 감독이 이번 영화를 위해 정말 작정하고 캐스팅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놀란 감독의 루틴대로 약 3년 만의 작품, 2014년 인터스텔라, 2017년 덩케르크, 2020년 테넷에 이어 전작의 개봉 이후 딱 3년 만에 다시 다음 작품을 가져오셨고, 배경은 덩케르크와 같은 2차 세계대전. 영화의 모든 것을 CG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놀란형의 특징대로 다크나이트 속 조커 트럭신, 인셉션의 햄스터 쳇바퀴 씬, 경락고의 비행기 때려박은 지난 테넷까지 때문에 원작 포탄을 소재로 한 이번 작품 또한 형, CG 맞지? 하지만 CG가 아닌 실제 폭발 장면들을 사용했다 밝힙니다. 네, 티저에도 등장하는 이 트리니티 실험을 재현하기 위해 시각효과 감독인 앤드루 잭슨과 끊임없는 회의, 어떻게 폭발 장면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인지 끊임없는 논의가 이뤄졌다고요. 놀란 감독은 최근까지 워너와 긴밀한 유착관계, 다크나이트 3부작을 시작으로 모든 작품들을 함께 작업해왔었는데, 이 시리즈의 성공 이후 워너의 폭풍 같은 투자, 그야말로 우리 놀란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며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인셉션,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테넷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 이후 위기를 감지한 워너가 새롭게 잡은 방향, 바로 제작한 영화들을 극장과 OTT에 동시 상영하겠다 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놀란 감독은 본인 영화를 아이폰, 이 조그만 화면으로 봐도 뭐라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무조건 극장 개봉, 자신의 작품이 최소 3달에서 4달 정도의 기간만큼 영화관에 걸려있어야 만족하는 감독이었기에 본인과 일절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워너와 손절을 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놀란의 선택은 유니버셜의 회장으로 앉아있는 도나 랭글리라는 이 양반은 몇 년 동안 이
이 놀란 이 형을 섭외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던 분이었고, 놀란 감독과 친한 식스센스의 감독 나이트 샤말란까지 놀란 감독을 꼬시며 결국 이 유니버셜과 함께하게 됩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해야 하는 한 남자. 이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오펜하이머의 일대기. 분명한 건 놀란 감독은 이번 영화를 통해 모두가 놀랄만한, 다시 한번 세상을 깜짝 놀래킬 준비를 마쳤다는 거,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오펜하이머란 인물의 모든 것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는 내년 7월 21일 개봉됩니다.